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어젯밤 우리가 바라던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의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꽤나 긍정적이었던 이유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매경, 한경 등의 이 경제 뉴스들을 자주 보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매경 뉴스 첫 화면이 비트코인이 올랐다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주류 언론의 관심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물이 들어오겠죠. 우리 같은 고인물들만 으쌰으쌰 해봤자 올라가질 않는다. 그래서 주류 언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홍장원 뉴욕 특파원님이 세부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클래리티 법안이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원의 허들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코인이 이게 누구 관할인지, 증권인지, 상품인지, 이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등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인데, 이게 꽤나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세부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경제 언론을 제가 또 살펴봤는데요. 왜냐면 크립토 쪽에서 보면 다 뭐 역사적인 사건이고 큰 획을 그었고 이런 큰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뉴스들을 일부러 제가 살펴보거든요. 자, 이 뉴스는 근데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호재다.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다더라. 글쎄요, 급등으로 치기엔 좀 부족했죠. 그냥 주식이 좀 떨어지는데 방어력이 좋았다. 뭐, 요 정도인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코인은 제도권 금융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청신호다. 우리 앞으로 제도권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들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블룸버그는 불확실성에서도 코인의 급등 가능성이 있다. 물론 7월 4일까지 최종 통과 목표일까지 여전히 어떻게 될진 모른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와중에 뭐 도토리 키재기긴 하지만 XRP가 클래리티 법안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나마 XRP가 뭐 5.89% 정도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게 뭐 통과가 되면 뭐 하느냐? 지금 일반인이나 고인물들이나 물려있는 분들이나 가격이 근데 왜 이 모양이냐? 좀 시원하게 막 주식처럼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직은 관심 없어. 조금 오르면 뭐 믿어줄게. 뭐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지금은 뭐 큰 관심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좀 세부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은행위를 통과하는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지금 결과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꽤나 긍정적이었구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결과는 잘 알고 있죠.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마크업이 통과가 됐다. 정확히는요, 은행위원회 멤버가 24명인데요. 공화당이 13명, 민주당이 11명입니다. 근데 15대 9라는 말은 민주당 쪽에서 2명의 이탈자가 나왔다라는 뜻이겠죠. 사실 이 15대 9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통과됐습니다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게 공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상원에서 농업위원회가 있고 은행위원회가 있는데요. 농업위원회는 진작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막 은행위원회를 넘었다. 여기가 좀 넘기가 어려웠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농업위원회랑 조율을 거쳐서 상원 본회의라는 큰 산을 앞두고 있긴 합니다. 상원에 100명 상원 의원들이 다 투표를 해야 돼요.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대통령 사인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최종 통과될 경우 기관 자금 유입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것이고 ETF나 토크나 시장이나 디파이 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과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꽁트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뭐 반대파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이 은행위원회의 의장 팀 스콧이라는 분이고요. 사회자로 많이 활약을 하겠죠. 세 번째 분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케빈 워시 청문회 때 요 손 기억나시죠? 케빈 워시를 두고 당신이 그 양말 속에 손 넣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말하는 그 꼭두각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유머가 많은 분입니다. 오늘 좀 활약을 하는데요. 요 세 분을 가지고 한번 과정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 글씨가 워런이고요. 파란색이 의장인 스캇,
그리고 초록색이 존 케네디 상원 의원입니다. 정말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반대쪽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거든요. 거의 뭐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걸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초반이니까 아예 이 자체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세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지 난 모르겠다. 마크업 같은 거. 왜냐하면 코인데스크의 유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신들 좋아하는 그 코인데스크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 하는 거죠. 자, 단 1%의 국민만이 코인이 내 최우선 관심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1%가 원하는 걸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어? 쓸데없는 거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얘기하는 코인데스크의 설문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좀 왜곡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코인데스크 데이터는 맞아요. 근데 전체의 유권자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자, 1%만이 코인이 내 최우선의 관심사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인데요. 이거는 크립토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코인이 내 최우선 관심사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걸로 조금 왜곡을 해서 과장을 해서 말을 했는데 그 밑에 데이터는 쏙 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밑에 보시면 3% 정도는 26년 중간선거의 최고의 핵심 이슈라고 답한 사람, 코인은 최고 핵심 이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고인물이 될 수 있겠죠. 중간선거 코인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라. 이거는 이제 최고입니다. 최고. 3%도 적지는 않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22%가 코인은 중요한 이슈라고 본 사람. 지금 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무려 22%가 코인 중요하다. 그리고 40%가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 무려 40%가요. 크립토 친화적인 사람을 중간선거에서 뽑는다고 했는데 이게 1%라고 답변을 이 논리를 갖고 설득하기가 쉬웠을까요? 당연히 안 됐겠죠. 그래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채 공격이 종료됐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반대 의견. 이 엘리자베스 워런 정말 지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클래리티 법안에 관련된 공청회를 단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역은행의 의견을 듣지 못해서 이분들한테 목소리 좀 들어야 되는데 표결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역시 초반이다 보니까 표결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지금 회방을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분명히 1년 전에 이자 문제는 해결하기로, 즉, 안 건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1년 전에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킬 때,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으면 무조건 이자 안 주기로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뭐 제한적으로나마 준다고 이렇게 끼워 넣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글씨 나오죠. 스캇 의장이,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코로 웃으시더라고요. 코로, 뭐, 촤, 뭐, 허 하면서, 뭐 한국말로 하면 참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코로 한번 웃은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가 보시죠. 강력하게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이 클래리티 법안은 작년 6월에 처음 발의가 됐다. 지금 와서 뭐 공청회를 한 번도 뭐 열은 적 없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6월에 처음 발의가 됐으며 그 후로 초당적으로 내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3만 3천 개의 단어와 219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같이 수정을 한 거 아니냐. 우리 다 같이 정말 오랫동안 수정했는데 이제 와서 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매우 힘든 과정을 우린 겪어왔었고, 그것도 투명하게 전 국민 앞에서 진행이 됐다. 의역을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반대하시면, 나 이제 화낼 거야. 뭐, 요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면을 제가 한번 캡처해 봤는데, 지금 뭐 손으로 뭐, 워워워 뭐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 바로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안 통하네라고 하면서 또 제지를 당했다. 이제 세 번째 반대입니다. 워런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그 공격 패턴 그겁니다. 뭐 범죄, 사기, 도박 뭐 이런 거죠. 지금 마약 카르텔이 세탁 방식으로 코인을 계속 채택을 하고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 같다.
지금 뭐 토네이도 캐시라든지 이런 거 이제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이 아예 따라잡을 수도 없더라. 잡기도 어렵더라라고 하면서 전형적인 도박 사기 프레임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맨 밑에 있는 케네디 의원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뭐 시니컬하면서도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재밌더라고요. 자, 이분이 저 근데 의장님 워런님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하니까 팀 스컷이 15초 줄게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 웃더라고요. 이게 뭐 객석들이. 이 둘이 얘기하면 항상 좀 재밌는 분위기로 가는데요. 이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워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씀이 그토록 지금 훌륭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이렇게 부르짖는 것 같은데요. 왜 그거 이미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월드 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가치 있는 목표면 진작에 달성을 하시고 토네이도 캐시 이런 거 다 사라지게 했어야지. 왜 그거 아직도 못 하셨어요? 이렇게 좀 쓰리 쿠션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좀 당황하면서 아니 토데이도 캐시가 얼마나 위험하고 뭐 돈 세탁에 쓰이고 이거는 정말 태생 자체가 잘못됐다 막 얘기를 하는데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자, 요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어떤 속뜻을 갖고 있느냐? 약간은 조롱과 비꼬미 전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훌륭하고 가치 있는 목표라면 진작에 이루셨어야죠. 그쵸? 정의로운 당신의 말이 옳다면 진작에 전부 뭐 토네이도 캐시든 뭐든 없애시지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왜 지금 살아남아 있을까요? 뭐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이 법안에 당신이 얘기하는 그 훌륭한 목표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규제를 명확하게 한다는데 계속 반대만 하실 거예요. 요 속뜻이 들어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워런이나 케네디나 다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공격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탈중앙화다.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토네이도 캐시 이런 게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규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 법을, 클래리티 법을 만들고 있긴 한데, 즉 반대를 위한 반대를 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케네디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돌려서 좀 조롱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 당시에 좀 당황하고 막 토네이도 캐시가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하고 있는 그 화면을 제가 하나 캡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대. 정말 지치지도 않아요. 자, 스콧 의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네요. 워런, 이제 워런을 66번이라고 부릅시다. 자, 66번 워런 나오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말로만 들었지, 이게 뭐 100개가 넘는 수정안이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6번째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양을 집어넣자. 그러니까 이 마크업 과정에서 요거 집어넣읍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피곤하네. 뭐 이런 얘기겠죠. 66번째 워런 나오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들을 때. 근데 워런 의원은 지치지 않죠. 자, 이제 회심의 카드 앱스타인을 들고 왔습니다. 앱스타인이 초기 투자자였던 거 다들 아시죠? 당시에도 이런 투명성이나 규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도 있었다. 즉 분위기를 지금 왕진지하게 가고 있고요. 굉장히 엄숙하게 앱스타인 뭐 천하의 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막 무거운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던 찰나에 케네디 의원이 또 손을 들고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쿼드장이 사회다 보니까 point of order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뭐 법률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지적, 오더상의 어떤 그 절차상의 뭐 시간을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워런 의원이 의제에서 벗어났다든지 이런 걸 지적하려고 지금 손 드신 겁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아니면 그냥 태클 거는 거야? 아니면 뭐 절차상의 내용을 지적하는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요, 케네디 의원이 주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객석이 다 깔깔깔 웃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미국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절차상 지적 있습니까? 당연하죠 했는데 막 웃더라고요. 한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웃었을까요? 왜냐하면 보통은 point of order 하면요.
예, 맞습니다. 체어맨. 혹은 아닙니다. 그냥 질문입니다.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근데 지금 sure이라고 한 거는요. 네,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렇다고 칩시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둘 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의제에서도 벗어났고 저 태클도 걸고 싶고 이런데 그걸 그냥 듀얼이라고 하니까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워런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지금 무겁게 잡으면서 막 범죄자 약간 그 극단적인 예시를 들고 오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케네디가 우스꽝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분위기를 격화시키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케네디는 뭐 워런 의원이 뭘 잘못했다, 의제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끝내버렸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서야 신시아 루미스가 앱스타인 얘기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의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스캇 의장이 맞습니다. 그 얘기는 회의 뒤에 뭐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또 한 번 무시가 됐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흐름을 보시면요. 물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정말 고군분투는 하고 있지만 뭔가 계속 밀리고 뜻대로 안 되고 약간은 조롱도 당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이스 보트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음성 투표를 합시다. 이게 어떨 때 쓰이는가 하고 봤더니 이것도 뭐 법정 용어인데요. 보통 가벼운 의제거나 뭐 결과가 대다수가 정해져서 뻔할 때 그냥 이 법에 찬성하는 분들은 아이라고 말해주세요. 뭐 이런 투표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아이 하면서 딱 들어도 그냥 대부분이 아이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성 투표로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음성 투표로 끝났으면 아까 그 15대 9가 나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발표한지 모르죠. 뭐, 네, 뭐, 네니오 뭐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 목소리가 크군요. 뭐 됐습니다. 땅땅땅. 원래 이렇게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사회자를 딱 멈춥니다. 근데 느낌에는 패배를 직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의장님. 근데 우리 이거 녹음으로 기록해 둡시다. 왜냐하면 하면 하면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녹음으로 누가 했고 누가 안 했는 거를 딱 기록을 해 둡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녹음을 했을까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제가 속뜻을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야, 이거 막을 수는 없구나. 대세가 기울었구나. 요거는 직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졌지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거 훗날에 뭔가 또 큰 문제 터지면 뭐 FTX든 테라루나든 뭔가 터지면 누가 이 법안 찬성했는지 전 국민이 보고 기록하게 할 거야. 이거 훗날 부끄러운 기록이 될 거야 라고 약간 겁 비슷하게 주는 뭐 그런 지금 뭐랄까요? 뭐 해코지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대 9라는 찬반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거 그냥 음성 투표로 했으면 네니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여겼던 민주당 2명 의원 있죠. 올서 브룩스라는 여자분이랑 갈레오 뭐 이 두 분 남자분이 이렇게 본회의 가면 저도 달라질 수 있어요라고 약간 변명 비슷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이 찬성했던 2명이 딱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민망하게 이런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요거를 한번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는 이제 대충 아셨죠? 꽤나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좀 통과가 됐었다. 이 분위기를 뒤집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다. 이 이후에 이 과정을 알고 코인리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우리 자고 있을 때 계속 이런 게 올라왔었어요. 은행위원회에서 뭐 클래리티 법안 내 디파이 자금 세탁 방지 안건이 부결됐다. 그 뭐 토네이도 캐시를 없애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마크업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안건으로 넣어주세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얘기를 했는데 삐 하고 막혔다. 투표를 했더니 막혔다는 거죠.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내에서 대통령, 뭐 의원,
코인 이해상충 방지, 즉 윤리조항도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대부분 13대 11로 이제 부결됐겠죠. 그리고 아무튼 모든 민주당이 가져왔던 뭐 100개인지 200개인지 모르겠지만 수정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과정에서 보셨다는 듯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명이 뭐 배신 아닌 배신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음성 투표를 했으면 이런 변명 안 했겠죠. 그래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아까 그 카에고라는 분도 있고 올소 브룩스도 있고 둘 다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동의하지만 본회의에서는 찬성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야. 나 언제 바뀔지 몰라. 왜냐하면 이름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의미가 좀 크냐? 첫 번째는요. 일단은 법안의 뼈대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요게 이제 상원 본회의 투표 가서 또 뭐 수정안이 되고 추가가 특히 윤리조항 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안의 뼈대가 만들어진 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넣고 빼곤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두 배, 세 배로 넣고 빼려면 힘이 많이 든다. 이거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있으면 기관들이 정말 많이 들어올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건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랜드 그룹이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40조 달러에 달하는 기관 자본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실 조금은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ETF도 없었고 정말 뭐만 하면 SEC가 때려잡았으니까 그냥 멀쩡한데도 다 고소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하는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요. 뭐 벤처 캐피털이나 헤지 펀드나 뭐 일부 뭐 대학 기금이나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이런 데도 지금 사고 있다라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관은요. 초거대 기관 엄청 큰 곳을 의미합니다. 뭐 연기금이나 뭐 국부펀드나 뭐 401k나 보험사나 심지어 국가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커스터디 보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비금은 얼마나 갖춰야 되고 이거 증권입니까? 뭐 상품입니까? 이런 규제 자체가 없는데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데 모르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이거 담당자라면 안 할 겁니다. 뭐 규제가 된 뭐 주식만 해도 바쁘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안 할 텐데 이 명확성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물줄기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크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제가 이게 사실 동영상이었는데요. 이 바닥이 쩍쩍 갈라진 가뭄 땅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이 남대라고 되어 있지만 말이 저 멀리서 물이 들어오는 거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모습을 제가 트위터에서 봤는데 저는 이게 현재의 우리 모습이 아닐까. 왜냐면 긴 가뭄을 끝내줄 물줄기가 저 멀리서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는 서서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쩍쩍 갈라진 우리 잔고에 큰 물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